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지요. 비보쇼 이틀을 옳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목이 다 갔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또 방송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 박수와 응원봉 이런 것들로 목소리를 대체하고 그나마 이 정도로 목소리를 지켜냈다라고 이렇게 농담이나 할 생각이었는데 강약 조절은 개뿔.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게스트분이 등장하시는 바람에 아주 마지막까지 남은 목소리를 싹싹 다 끌고 모아가지고 있는 힘껏 즐기고 왔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오늘 방송은 제 목이 얼마나 버텨주냐에 따라서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짧아진다면 미리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가 뚝뚝 끊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중간에 많이 쉬어갈 수도 있어요. 미리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목 안이 아픈 건 알겠는데 요 어깨랑 이런 근육은 도대체 왜 아픈 걸까요 지금?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누워갖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슬슬 운동하러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새로 입주한 집에서 첫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약간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 가지고 지금 원룸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냉장고 냉매 소리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제가 녹음할 때 그 소음 때문에 에어컨도 끄고 녹음을 했었는데 냉장고 소리는 제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 난감합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제가 녹음실을 빌리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기 때문에 계속 집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혹시 앞으로 이런 냉장고 소리라든지 이런 소음이 조금 들리는 것들은 미리 양해를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구 집에 있을 때도 사실 오토바이 소리를 진짜 열심히 피해 다녔는데 그때처럼 최대한 노력은 제가 할 거예요. 근데 혹시나 말하는 도중에 사운드가 겹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부디 넓은 아량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3주 분량을 한꺼번에 녹음을 하고 미리 업로드를 해놓는 동안에 지메일로 사연도 2개나 온 게 있었고 아무래도 제가 청취자분들이 보내는 사연을 좀 우선하다 보니까, 좀 그냥 겸사겸사 사연이랑 이사했는 썰 같은 거를 간단하게 먼저 풀고, 다음 주에 비보쇼 후기를 방송을 할까 했는데, 이게 조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다음 주에 비보쇼 후기를 올리게 되면, 저의 감정도, 그렇고, 청취자분들의 흥미나 이런 것들도 좀 가라앉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연 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보내주신 사연들은 다음 주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맛이 간 목소리로 비보쇼 후기부터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피곤하게 놀았나 봐요. 입안에 지금 헐어가지고 발음이 조금 평소보다 이상할 수 있어요. 평소에도 발음 이상했다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다행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조금 새는 발음으로 하고 있고요. 팟캐스트 비밀보장의 업로드가 매주 수요일 낮 1시에 되고 있고 저의 쉬지 않는 주둥아리 업로드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보에서 그 공방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기 전에 제 후기가 먼저 업로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공방 후기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나는 스포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밀보장에서 올려주는 비보쇼 후기를 먼저 듣고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비보쇼에 다녀오셨거나 스포라도 괜찮다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지금 계속 들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7일, 8일 금토 양일간 올콘을 했기 때문에 양일을 합산한 리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7일날 리뷰인지 8일날 리뷰인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보쇼 후기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후기 방송은 보통 그 비보쇼 내용도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공연 전후에 있었던 아주 저중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누구를 만났고 뭘 먹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비보쇼에 다녀오자마자 공연 내용을 까먹기 전에 빨리 또 써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생각나는 대로 순서를 대충 이렇게 끄적여놨던 거를 참고를 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저의 오락가락하는 기억으로 인해서 뭐 순서라던가 자세한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도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보에 올라오는 방송을 먼저 듣고 제 방송을 들으셔라. 비밀보장은 수요일 낮 1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럼 빠르게 일단 힘들었던 저의 티켓팅 이야기부터 시작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아니, 저뿐만 아니고 비보쇼를 어떻게 1000석밖에 안 되는 곳에서 하냐.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이게 정말 진짜로 피 튀기는 티켓 전쟁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돌 티켓팅보다 더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비보는 뭔가 좀 이렇게 덕질을 하는 분들이 아니어도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컨텐츠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과장을 못해가지고 전 국민의 티켓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풀미 장사꾼들이 더 많이 달라붙은 것 같기도 한데, 자랑스럽게 풀미 티켓 사서 오신 분들도 계시던데, 진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보에서 그 표를 취소를 하는 과정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잡은 것 같기는 한데, 보통은 구매하지 않으면 판매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비보쇼에서도 우리 땡땡이들만큼은 뭐 웃돈 주는 티켓 이런 거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이 아파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7일과 8일 티켓 중에 7일 티켓을 먼저 획득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저는 티켓 오픈했던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언니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2층 중불 1열을 잡아준 덕분에 금요일 공연 굉장히 편하고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8일 티켓은 제가 새벽에 안 자고 버텨가지고 취캐팅을 해가지고 획득을 하게 되었는데요. 티켓 오픈 이틀 뒤에 첫 결제 기한이 지나면 이제 미결제표가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스24는 12시 자정, 그다음에 인터파크는 새벽 2시 넘어가야 풀리는데 예산은 제가 해보니까 12시 5분부터 취소표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다 이결자였어. 한 20, 30분 동안 정말 하나씩 이렇게 쫄리게 티켓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결자를 맞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한 30분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예스24는 12시 반쯤에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터파크는 그냥 뭐 말하기 편하게 2시라고 말은 하는데 보통 2시 15분쯤에 풀리거든요. 그래서 티켓팅도 너무 좀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감을 완전히 잃었어. 그래서 자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2시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인터파크 티켓팅을 도전을 했죠. 그래서 2시 10분 정도부터 또 한 30분 정도로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인터파크는 취소표 자체가 1개, 2개 이렇게 나오다 말더라고요. 예스24는 예약 대기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맨날 밤 자정마다 제가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1층 맨 뒤쪽 하지만 어쨌든 내 자리를 하나를 획득을 했어요. 제 유튜브 가장 오래된 영상을 보시면 제가 2020년 비보쇼 그때 취캐팅을 실패한 이야기를 또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어쨌든 내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약 대기를 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 예대를 걸어놓은 사람한테 우선 배당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예대도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파크 티켓팅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맨날 밤에 일어나서 예스24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틀 다 예스24 구역에서 보게 됐고요. 바람 불면 날아갈까, 어디 잘못 넣어두면 잃어버릴까, 정말 제일 제 눈에 잘 띄는 곳에 제가 만든 풀카하고 함께 잘 놔뒀었어요. 제가 비욘세 공방 갈 때도 풀카를 만들어서 갔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화려하게 뭐 LED 달고 이런 거는 잘 못하거든요. 되게 아날로그 사람이라 가지고. 그냥 송은이, 정수리, 김숙, 보조개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네, 칼로 파고 또 파고 되게 단순한 풀카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은이, 정수리는 저의 닉네임이고 김숙, 보조개는 저희 언니 닉네임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보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 7일 금요일 기준으로 할 거고요. 8일 토요일은 공연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달랐던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제가 생각보다 이사할 집을 빨리 정하는 바람에 뭔가 좀 이렇게 일이 막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뭔가, 일이 많으면 일을 더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땡땡이들 모여있는 단톡방에다가 7일 금요일 공연 전에 앞풀이 하실 분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고, 그때 이제 볼빨간 지천명님이 저 갈래요 라고 손을 딱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천명님은 사실 제가 예전에 은희 언니 친구 마반장 언니가 하시는 감자탕집에서 땡땡이들이 정모를 할 때 한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되게 좋은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반장에서 정모를 할 때는 인원이 많기도 했고 좀 무례한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모로 제가 정작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못 나눴던 날이라서 조금 아쉬웠는데, 진짜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까 너무 잘 됐지 뭐예요. 그래서 지천명님이랑 금요일 공연 전에 비보 사무실 1층에 있는 어로드 커피에 같이 가기로 빠르게 약속을 잡았는데, 혹시 제가 그 광주에 연극을 보러 갔다 온 얘기를 했었던 8회차 방송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던 햄땡이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원래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서울에 와가지고 1박을 하고 가시는 일정이었는데 이게 조금 꼬여가지고 혼자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가족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못 볼 줄 알았던 분을 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지천명님하고 어로드 커피 가는데 같이 가시자고 그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연 당일 금요일에 제가 용산역으로 광주에서 오시는 햄땡이님을 모시러 가서 같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넘어갔는데, 아니 나 혼자 갔을 때는 그렇게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멀더라고. 근데 누구랑 또 같이 가니까 그렇게 또 가까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또 잘 맞는 사람이랑 같이 놀면서 가니까 좀 신나가지고 더 짧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네이버 지도에 의존하는 사람들인 게 너무 웃겼어요. 우선은 저랑 햄땡이님이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먼저 이제 주문을 해서 차를 마시고 있는 도중에 지천명님하고 지천명님 동생분이 오셔가지고 또 넷이서 되게 재미나게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어로드 커피에 가면 공연 전에 땡땡이 분들이 조금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평일이라 그런지 땡땡이라고 티내는 건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티 안 내신 분들 있으실 수 있지만. 손님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들 뭔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시거나 그냥 뭐 누가 봐도 땡땡이인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었어. 비보 티 입고 있는 것도 우리밖에 없었고. 근데 저는 또 너무 신나니까 막 수기 언니가 비보 사무실 이렇게 은희 언니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구석자리 너무 좋다라고 했던 그 구석자리 쪽에 가가지고 사진도 막 찍고, 여튼 이번에는 너무 이 모임을 잘 만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뭐 햄땡이님이랑 지천명님은 각각 한 번씩 뵌 적이 있었지만 저 빼고 다들 초면인데도 굉장히 좀 마음이 잘 맞았던 게 진짜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무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불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불편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막 먼저 드니까.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초면인 지천명님 동생분도 진짜 엄청 성격이 좋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전혀 불편함 없이 재미있게 즐기다가 왔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신나게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들 굿즈 살 생각에 걱정이 한가득인 거예요. 이게 땡방에서 계속 누가 막 굿즈 수량이 적네 많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저도 실상 늦덕이다 보니까 비보쇼 그 북콘서트 할 때도 못 갔었고 그 팬들의 성향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땡땡이들 중에 덕질이라고는 안 해본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일찍 와서 줄을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거야. 성향을 가늠할 수가 없어. 근데 또 우리는 다들 굿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에는 굿즈 판매가 6시부터였는데 저희가 좀 넉넉하게 5시 전에 가 있자라는 의견이 통일이 돼가지고 서둘러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다들 또 꼭 밥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빨리 굿즈를 사고 공연 전에 뭐라도 먹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일치가 돼가지고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을 하니까 한 5시 10분 전, 4시 50분? 뭐 이 정도가 됐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린다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그 예사홀에 붙어 있는 카페 안에서 뭐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공연장 말고 다른 데 나가서 뭐 기다리시거나 그러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움직이기 귀찮고 나름대로 이제 그쪽에 그늘도 져 있고 해가지고 그냥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줄 서라고 하면 줄 서자. 이제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막 줄을 서길래 우리도 같이 막 빨리 줄을 서가지고 굿즈를 사서 나왔죠. 근데 굿즈를 판매하시는 분이 이런 거 처음 해보시는지 너무 천천히 해주셔가지고 한 사람당 거의 막 한 5분씩 소요가 되니까 저 성질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티셔츠 까만 거 하나, 흰 거 하나, 그리고 응원봉 하나 이렇게 살 건데 막 그거를 엄청 느리게 막 비닐 찾고 막 이러고 계시길래 저 바로 입을 거니까 비닐 필요 없고 그냥 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던데 제가 평소에도 쓸데없이 겉봉투를 받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가방에 있던 제 장바구니를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굿즈를 바로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뒤에 섰던 땡땡님까지 굿즈를 다 사고 시계를 봤는데도 시간이 조금 여유롭길래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땡땡님도 같이 가실래요? 라고 했는데, 땡땡님은 식사하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먼저 다른 데 가 계시기로 했고, 여기서 말하는 땡땡님은 저의 방송의 2회차에 나오셨던, 네, 그 게스트 땡땡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4명이서 밥집을 찾아가가지고, 메뉴를 5개를 시켜가지고, 정말 싹싹 다 긁어 먹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래도 남길래, 근처 카페에 가서 차도 한 잔 더 마시고, 그리고 공연장에 이제 들어왔는데 뭔가 로비에 줄을 막 서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 뒤에 따라서 줄을 섰어요. 그랬더니 이 줄은 포토존 줄이니까 이벤트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저 앞에 가서 이벤트부터 하셔라. 그래가지고 저희 4명 또 우르르 움직이고 근데 뭐 사실 저는 진짜 뭐 당첨되고 싶은 이벤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스타의 애장품, 스페셜 기프트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이번에도 당연히 콜센터 이벤트에 당첨이 되지 못했고요. 근데 뭐 그럴 줄 알았어 나는. 그래도 나 울지 않아. 나 그럼에도 널 사랑하니까 언니들 사랑하니까 난 울지 않아.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벤트 참여를 다 하고 이제 사진까지 다 야무지게 찍고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저랑 햄땡이님은 2층이라서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천명님은 동생분이랑 1층이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찢어졌어요. 찢어지면서도 끝나고 다시 만나 뭐 이러면서 만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막 서로 애틋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진짜 너무 웃기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뭔가 되게 그날은 계획이 되게 착착 맞아떨어져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렇게 2층에 올라가가지고 각자 자리 확인을 했는데 시야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제가 악스홀 시절에는 1층 스탠딩만 해봐가지고 2층 시야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스탠딩 할 때는 나름 펜스를 좀 잡을 만큼 빠른 번호를 좀 잘 주웠는데
이번에 비보쇼 티켓팅을 하면서는 아, 내가 손이 많이 느려졌구나 이런 걸 새삼 느꼈어요. 네, 덕질도 안 하면 낡거든요. 덜렁덜렁. 일단 저는 2층 맨 앞자리라 가지고 좀 편하게 가방도 정리하고 이제 풀카랑 응원봉도 꺼내서 대기를 시켜놓고 스크린에 이렇게 띄워주는 비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8시가 되고 이제 언니들이 무대에 등장하실 때부터 저는 그 송은이, 정수리, 김숙보족의 풀카를 번갈아서 들었고, 그 언니들이 봤을 것 같진 않는데 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흔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시야 방해는 하면 안 되니까 제 몸에 이렇게 붙여서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층이기까지 하니까 아마 언니들이 일부러 막 이렇게 위에 올려다보지 않고서는 못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괜찮아요. 저는 뭐 제가 언니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내뿜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둘째 날에는 저 혼자 가가지고 조금 늦게 갔는데요. 저랑 이제 알고 지내는 땡땡이 친구인 부기님이 또 공연장에 도착을 해 계신다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저는 이제 둘째 날은 1층, 그다음에 부기님은 2층 가가지고 또 각자 자리를 또 찾아갔습니다. 아, 근데 내가 둘째 날 자리 찾아가자마자 2층 1열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해준 언니한테 2층이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연 내용은 어차피 그 비보에서 방송으로 다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공연을 보는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언니들이 등장하기 전에 스크린에서 공연 관람 시 유의사항 같은 거를 퀴즈 형식으로 되게 재밌게 보여주셨는데, 언니들 목소리가 중간중간 들어가서 재미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비보의 역사, 송은이와 김숙의 역사, 뭐 흐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1991년부터 연도별로 언니들 역사를 이렇게 훑어갔는데, 일단 은희 언니가 강변가요제 나갔던 날, 그 날 그냥 내버려도, 이대로 그냥 날 내버려둬, 네, 이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송은이가 노래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막 미치겠어. 노래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로 부르세요. 그리고 수기 언니. 고등학교 때 그 편한 사이라는 밴드에서 시즈곤을 부른 거를 재현을 하시는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가 너무 웃겼어요. 시즈곤이 뭔지 너무 잘 아는 우리 땡땡이들은 이미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막 성스러운 시즈곤에 맞춰서 박수치고, 그 영상에서는 뭔가 되게 야유하는 관객들의 음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재미있고 막 그래가지고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첫날에 이걸 듣고 둘째 날에 똑같이 또 들으니까 왠지 첫날보다 둘째 날이 언니들 노래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요. 첫날은 언니들도 긴장을 좀 하셨던 것 같아. 그 뒤로 이제 서로 번갈아가지고 은희 언니 한 번, 수기 언니 한 번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은희 언니가 이제 상상을 불러주셨는데 땡땡이들이 이렇게 다 같이 떼창으로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송은이 1집이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명반이거든요. 노래가 다 좋아요. 솔직히 제가 송은이를 언제부터 좋아했냐라고 생각을 하면 뭐 코미디 하실 때도 좋아는 했는데 진짜로 좋아하게 된 거는 송은이 1집을 듣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수기 언니가 은희 언니한테 존댓말 했었나 봐요. 막 애교 같은 걸 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귀여운 거야. 그리고 이제 팬이 아닌 분들도 TV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그 은희 언니의 결혼식장 분홍색 그 패셔니스타 사진, 예, 스크린에 결혼식장 배경이 뜨자마자 다들 뭔지 아니까 웃음이 터져가지고 언니가 무대에 등장하기도 전에 다들 아주 웃음 바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희 언니랑 수기 언니랑 서로 이제 역사를 번갈아서 막 보여주는데, 은희 언니는 초반에는 좀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뭐 진실 게임이나 만원의 행복이나 뭐 맛있는 TV 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니 점점 뒤로 갈수록 막 마녀체력 농구부, 내일은 위닝샷, 한라산 등반 막 이렇게 계속 엄청 뛰고 막 움직이는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녀체력 농구부랑 위닝샷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언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니까 되게 좋았는데, 은희 언니는 오프닝부터 엄청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보다 둘째 날 더 힘들어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역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나오고 말았어.
땡땡이들의 눈물 버튼인 무한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희 언니랑 수기 언니랑 같이 우리는 무한걸스 이거 하는데 첫날에는 제가 못 따라했고 둘째 날에는 따라했어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음성이 무한걸스 폐지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두 번이나 들었는데 내가 막 다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은희 언니 무한걸스 다음 시즌은 언제 나오나요? 저희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일이 없어진 언니들이 비밀 보장을 만들게 된 배경, 그다음에 첫 방송 음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추억은 방울방울 이제 다들 감상에 젖은 듯이 엄청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봤는데 바로 그 다음에 셀럽파이브가 나와가지고 다들 빵 터지고 나중에 수기 언니가 이대로 인형이랑 같이 셀럽파이브 활동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물었는데 난 너무 진심으로 진지하게 아니요! 반대했어요. 30kg짜리 인형을 들쳐매고 셀파 활동을 어떻게 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언니, 은희 언니가 최고야. 네, 언니 사랑해. 지치지 않는 송은이 최고. 네, 그에 비해서 계속 상반신만 나오는 프로그램 MC를 주로 하고 계시는 이제 수기 언니의 방송 모먼트가 너무 이제 두 사람이 상반이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홍김동전 하면서 좀 야외에서 움직이는 거 하고 계시잖아요. 홍김동전에서 화환도 보냈더만. 홍김동전, 옥탑방의 문제아들, 전참시에서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언니의 앉아서 진행하는 방송의 유행어는 함께 보시죠. 이건데 첫날에는 이게 공방이 되게 오랜만이라서 긴장하셨는지 중간중간 대본을 살짝 씹으시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저 포함해가지고 첫날에 오셨던 분들이 둘째 날에는 언니랑 같이 막 헤어지세요. 함께 보시죠. 이걸 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기 언니가 좀 빵 터져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같이 웃으면서 봤어요. 그리고 진짜 또 우리 수기 언니 대상 받으셨던 날 그때의 배경화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날의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그때 땡땡이들 다 같이 단톡에서 우리 언니 상 받아야 된다고 엄청 같이 긴장하고 있었던 날도 막 생각이 나면서 엄청 눈물이 또 왈칵. 아니 근데 수기 언니한테 챔피언이라고 말을 하는 은희 언니를 보면서 저 약간 진짜 울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로 3도 무대가 연결이 되니까 또 눈물을 닦고 열심히 떼창을 해야 되잖아요. 3도는 정말 명곡입니다. 이것도 그냥 제 기분 탓일지 모르겠는데 금요일보다 토요일 관객들 떼창 목소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요일에 이미 목이 간 상태여가지고 토요일에 조금 작게 불렀거든요. 근데 또 너무 웃겼던 거는 오프닝을 했을 뿐인데 첫 곡을 불렀을 뿐인데 이제 은희 언니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오는데 혼자 숨을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기 언니 되게 편안하게 물 좀 마셔 이러면서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사냐 이러는데 두 번이나 들어도 두 번 다 웃겼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언니들이 우리 티켓팅이 되게 힘들었다는 거를 알고 계셔가지고 올콘 티켓팅 성공한 사람 있냐? 오늘도 오고 내일 오는 사람 있냐? 라고 물었는데 저 진짜 자랑스럽게 손 번쩍 들었잖아요. 제가 되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틀을 다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연 보내주신 땡땡이 분들을 한 명씩 이렇게 쭉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역시나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MC 송은이 김숙답게 언니들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웃기고 다 재밌었는데 이게 제가 방송으로 전달을 할 수가 없네 전부 다. 둘째 날은 수기 언니가 4천만 땡겨줘요도 불렀어요. 4천만 땡겨줘요 무이자 무담보로. 저 지금 목소리 너무 슬프죠? 목이 너무 아파.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단 한 명이 추천을 했다고 하는 고은이, 이정란의 그대와의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곡을 떼창 셋리스트에서 보고 처음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언니들한테도 진짜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소리내서 불러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언니들의 화음이 짱이다. 안무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했다는 뉴진스의 디토는 라이브로는 못 해주시고 녹음을 해서 영상으로 틀어주셨는데
수기 언니로 시작해서 수기 언니로 끝나는 영상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상이 끝나고 라이브를 못하는 이유가 그 특유의 쪼가 있어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잠깐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은희 언니 특유의 그 단단한 목소리로 쪼를 넣어서 해주셨어도 되게 색다르고 좋았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디토는 그대와의 노래 부르고 바로 연결해서 들려주신 건 아니고 아마 뒤쪽에 나왔던 것 같아요. 슬슬 목에서 피맛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김숙 언니랑 그다음에 대구즈 언니들의 첼로 연주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 김숙 TV에서 첼로 받아오는 거랑 뭐 대구즈랑 대구 투어하는 거 그리고 첼로 연습 처음 하러 갔을 때 뭐 이런 영상들을 다 봤으니까 언니의 역사를 알잖아요. 근데 진짜로 첼로를 들고 나와서 연주를 해주시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첼로를 연습을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근데 또 우리 수기 언니가 손으로 하는 걸 다 잘하시잖아요. 진짜 재능이 넘치는 사람인데 첫째 날에는 수기 언니가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생일 축하곡 들려드리겠다 하고 이제 솔로로 연주를 해주셨는데 둘째 날은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라고 말하길래 저 그냥 생일 아닌데 번쩍 손들었어요. 그냥 관종이라서 손들었어. 언니가 내 쪽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첫째 날에도 그렇고 둘째 날에도 그렇고 대구즈 언니들 목소리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틀 다 가볍게 이제 목례만 하고 나가셨어요. 대구즈 언니들 사랑해요. 언니 나도 윈드윈 좋아해. 근데 정말 어디서 이런 좋은 공연을 또 보겠어요. 이렇게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즐겁게 볼 수 있는 첼로 연주회라는 게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예대 예민회의 봉산탈춤 공연이 있었는데요. 이쯤 되니까 이건 진짜로 이곳이 바로 종합예술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뭐 팟캐스트 콘서트지만 단순히 뭐 토크랑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언니들이 연기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봉산탈춤도 추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장르를 되게 뛰어넘는 공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번 비보쇼에 못 오시거나 안 오셨거나 하는 분들은 뒤늦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진짜 2개 다 안 왔으면 정말 내가 후회할 뻔했다. 그동안 비보를 잘 들어오신 분들이면 서울예대 예민회가 뭔지 송은이가 왜 봉산탈춤 공연을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그동안 막 류승룡, 김진수, 라미란, 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언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마부 송은이가 낙양, 동천, 이화정 이걸 외치면서 이제 봉산탈춤을 딱 시작을 하는데 나는 진짜 이 공연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야. 어디 가서 이런 공연을 또 보겠어요. 이제 은희 언니는 마부라서 사자를 부리는 그런 역할이었고 사자탈 안에 사람이 2명이 들어가가지고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탈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봉산탈춤이 끝나고 은희 언니가 또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승용 오빠 고마워, 미란아 고마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바빠서 가야 된다면서 인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기 언니가 뭐 옆에 와가지고 인사라도 하고 가라 그러지 막 이랬더니 바빠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뭐 뒷사자가 승용 오빠였고 앞사자가 미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수기 언니가 미란이 저기 관객석에 앉아있어 막 이러면서 농담을 하셨는데 전 진짜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첫날 공연이 끝나고 인스타를 보니까 미란 언니가 진짜 오셨더만요. 그리고 또 그 농구 같이 하셨던 별 언니랑 수희 언니도 오시고 그리고 최강희 언니도 오셨다는데 나는 아무도 못 봤어. 첫날에 햄땡이님 뒤쪽에 별 언니하고 강희 언니하고 앉아 계셨다는데 저는 맨 앞자리이기도 했고 그냥 앞에만 보고 정말 공연만 즐기느라 주변을 볼 그게 없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진으로라도 오셨던 거를 봐가지고 되게 반가웠다. 사실은 뭐 은희 언니, 수기 언니랑 친하신 분들은 제가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봤어도 뭔가 그분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는 척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보고 싶긴 했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은희 언니가 봉산탈춤을 약 30년 만에 하신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은희 언니만 계속 숨을 헐떡이고 계셔가지고, 수희 언니랑 은희 언니의 그 대조되는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거야. 은희 언니는 정말 틈만 나면 물 마시러 갔어. 그 다음에, 고민 상담 코너를 했는데요. 비보쇼 파생비용 사연을 받아가지고, 비보쇼 파생 영수증도 하고, 그리고 뭐 살말살말, 돈 관련 고민,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풀어주셨어요. 저는 사연 보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단 한 글자도 보내지를 못했지만,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었다. 이 코너 할 때였나? 누가 웃긴 얘기를 해가지고, 은희 언니가 이렇게 웃길 때 이렇게 코 먹는 소리를 내시는데, 그거를 너무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너무 리얼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그 땡땡이 분이 비보쇼를 위해서 등이 파인 옷을 샀는데, 아직 배송이 안 돼서 오늘 못 입고 왔다. 내년에 입고 오겠다. 라고 말을 했더니, 수기 언니가 내년에는 겨울에 할 건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2월 29일이 있거든요. 근데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비보 개국 기념일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못 오신 분들이 분명히 2월 29일에 뭐 또 할 거다라고 그냥 희망만 가지고 있었는데, 수기 언니가 겨울에 할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농담이었든 진담이었든 어쨌든 간에 2월에 또 하겠지라고 다들 행복 캐롤을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비보의 시그니처 코너, 응원 듣고 오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희 언니, 수기 언니가 퇴장을 하시는데, 갑자기 도망가자 전주가 딱 나오면서 제가 최근에 그 여름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막 더 감정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 영화 내용에 그 도망가자라는 곡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도중에 눈물을 또 살짝 흘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보쇼에서 라이브로 들으니까 그냥 음원으로 듣는 거하고는 감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노래 다 부르시고 은희 언니, 수기 언니 나오셔가지고 이제 WV와 선우정아의 인연에 대해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생이 끝날 때까지 7월 7일은 우리랑 함께 하기로 선우정아 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7도 피처링 선우정아 부제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그 가운데 으뜸은 7도이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화음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화음은 계속된다 를 불러주셨어요. 저 이거 못 외워서 보고 읽었습니다. 일단 그 7도 무대에서 송은이, 김숙, 선우정아의 칼군무도 너무 좋았는데, 그 약간 후반부쯤이었나? 정아 언니가 저기 멀리 가셨다가 안무를 맞춰야 되는 부분에서 한 발로 총총 이렇게 7자를 만들면서 오실 때 너무 귀여우셨어요. 진짜 정아 언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첫날에는 선우정아 님이 오셨고, 둘째 날에는 백지영 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영 언니는 잊지 말아요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모두가 다 따라 불렀어. 잊지 말아요를 이렇게 박수 쳐가면서 경쾌하게 따라 부르는 일이 언제 또 있겠냐고요. 그리고 아직 백지영, 김숙이 같이 라이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냥 지영 언니가 콘서트에서 자기가 혼자 부르는 버전으로 한 곡을 더 들려드리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되게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화음 나오는 부분부터 수기 언니가 그 백수 뮤직비디오 보면은 이렇게 치킨 옷을 입고 나오시는데 그걸 입고 나오셔가지고 화음을 맞추시는데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애드립도 되게 멋지게 다 해주시고 막 너무 소울풀 해가지고 감동받았어요. 이거 게스트 무대 끝나고 아마 디토 영상이 나왔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하는 행운의 비보 콜센터. 사실 저는 행운의 보이스피싱이라는 제목이 그 어느 순간부터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들도 그거를 느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행운의 비보 콜센터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한테 전화가 걸려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는 거야.
제가 이런 거에는 조금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진짜 인생 살면서 약간 겨루기를 해서 경품을 얻는 경우는 있었어도 뭐 행운권 추첨이라던가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있었어도 제가 원하던 게 아니거나 그런 거여서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너무 뽑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제가 그 이벤트 부스에서 실명하고 전화번호를 적었었고, 근데 이튿날에는 진짜로 너무 뽑혔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이름 적는 칸에다가 송은이 정수리라고 썼거든요. 이게 뽑혔으면은 언니들이 진짜 웃었을 텐데 끝까지 안 뽑히더라고요. 에휴, 제가 또 송은이 김숙 언니들 쪽에서는 늦덕이기는 한데 이미 좀 덕질을 많이 이렇게 달고 달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실 뭐 행사 이벤트 같은 게 있어도 제 성향상 분명히 아티스트한테 한번 집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차 서로 피곤할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퇴근길이든 인사든 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때 예전에 그 땡땡님하고 처음 만났었던 니나네나 GV에 갔었을 때도 은희 언니가 바로 우리 뒷자리에 앉으셨는데도 괜히 언니가 영화 보시는데 신경 쓰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송은이 정수리다, 당신 팬이다 이런 말도 못했는데 뭔가 이렇게 사인회처럼 공식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되게 열심히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콜센터라는 이벤트에서 전화 연결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안 됐고요. 아 근데 진짜 나 여보 세요 이거 크게 할 자신 있었는데 퀴즈도 다 맞추고 비보 관련 질문에도 대답 다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진짜 그 수프엉이 받으면 문 열자마자 보이는 데다가 탁 걸어 놓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귀중한 상품들은 다 다른 분들이 받아가셨어요. 근데 참 그러고 보니까 언니들이 교련복을 상품으로 주셨는데 수기 언니 거 하나, 은희 언니 거 하나 이래가지고 7일에 한 개, 8일에 한 개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7일에는 수기 언니 교련복을 누가 타가셨어. 근데 8일에는 7도 부를 때 교련복 안 입고 나오시고 약간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거 입고 나오시고 상품으로 주는 것도 백숙 그 여자가 나야 통닭 그 의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희 언니 교련복 받고 싶었어요. 수기 언니랑 커플룩이 통닭 옷도 받고 싶었어요. 정말 아쉽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언니들이 선물을 최대한 많이 주시려고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막 전설의 아기포 10m 뭐 이런 거. 그 아기포가 어떤 아기포인데 받아가신 분들 좋겠다 정말. 어쨌든 그렇게 콜센터 이벤트로 전화 연결해가지고 퀴즈로 퀴즈 풀고 선물을 받은 분은 몇 분 안 됐는데 그냥 퀴즈 없이 이렇게 표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주는 선물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이게 한 줄씩 팍팍 쏘셨는데 구역별로 한 줄이라 그래도 한 번에 10명이 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퍼주시면 언니들이 남는 게 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굿즈도 엄청 저렴하게 파셨단 말이에요. 우리 언니들 진짜 화끈하다. 근데 제가 그 왜 홍윤아 언니가 비보에 이렇게 고구마 스틱 선물 주고 나서 그 강냉이 마을이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그 고구마 스틱 사려고 엄청 들어가 봤었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품절이어가지고 못 사고 있던 상황이라가지고 아이씨 먹지 말자 그냥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글쎄 첫날 그 이벤트 상품으로 홍윤아의 고구마 스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거 받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안 뽑혀가지고 못 받았어요. 근데 이틀째에 그냥 이렇게 표만 뽑아가지고 한 줄 이렇게 줄 때 저희 줄에 계신 분 번호가 뽑혀가지고 저도 고구마 스틱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언니들이 고구마 스틱이랑 자색 고구마 칩이랑 랜덤으로 주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벤트 부스 가서 그냥 주시는 대로 자색 고구마 칩을 받아왔지요. 그래서 아침부터 뜯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정없이 먹겠어요. 제가 언니들 덕분에 이런 귀한 것도 다 먹어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언니들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맛있어.
원래 맛이 100이라고 하면 언니들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한 700 정도의 맛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선물 뽑기가 다 끝나고 언니들이랑 단체 사진을 찍는데, 이제 우리는 사진 찍을 때 김치 대신에 개새끼 하고 찍는단 말이에요. 이게 개새끼 할 때 그 표정이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다 같이 찍었는데, 제가 좀 전에 땡방에 단체 사진 올라온 걸 봤는데, 일단 은희 언니가 올려주신 사진이 첫날 단체 사진 찍은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왜 자기를 찾게 되잖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근데 제가 사진 찍을 때 송은이, 정수리, 김숙, 보조개 이 풀카를 제 몸 쪽으로 딱 돼가지고 잘 보이게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정말 사진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 얼굴 구분도 안 되고 풀카 글씨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냥 그 풀카 사이즈? 그것만 보고 난지 알겠더라고. 2층에 센터에 가운데 딱 나더라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막 멘트 하시면서 뭐 내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김숙 첼로 공연, 그리고 송은이, 라미란, 류승룡의 예민의 공연을 하시겠다고. 이게 일단 언니들은 입 밖으로 뱉으시면 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 오시거나 안 오신 분들은 진짜로 다음에는 꼭 오세요. 자리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참석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나 진짜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비보쇼가 하루 지난 날짜인데도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이거 제가 원래 대본을 안 쓰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다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좀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막 너무 기분이 막 아직까지 어제 그제 막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조금 흥분된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갯바위를 부르면서 비보쇼 공연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갯바위는 아니고 비보 싱얼롱 공부방에서 나왔던 그 조선왕조 500년 나를 감싸고 27대 왕개보다 외웠네, 요 버전으로 반반 섞어가지고 같이 떼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끝나면 좀 너무 아쉽잖아요. 아직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법 떼창도 안 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어찌 보면은 정해진 앵콜이었던 것 같아요. 앵콜 이렇게 외치고 선우정아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세 분이서 다 같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나 진짜 은희 언니 그 고음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너무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너무 좋아. 그리고 막 또 선호정아님이 뒤에 막 애드립 엄청 막 이렇게 고음으로 애드립 하시잖아요. 그것까지 듣는데 너무 막 알차게 잘 들었어요.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근데 또 막상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공연을 하는 무대를 보니까 우리 봉선 언니도 마지막에 한번 같이 나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날에 안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아쉬워가지고, 계속 그냥 저 혼자, 봉선 언니 언제 오나, 봉선 언니 안 오시나, 오셨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막 그날 같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봉선 언니 왜 안 오셨어? 막 이러면서 찡얼찡얼거렸거든요. 근데, 둘째 날 오셨어요. 진짜. 그 은희 언니가 앵콜 하기 전에 그 첫날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포토타임을 못 가졌다 하면서 이제 둘째 날에는 지금부터 사진 찍으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대 위에 있는 언니들 사진을 몇 장 찍고 또 이제 재밌게 놀기 위해서 주머니에 폰을 다 집어넣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법 무대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봉산 이래가지고 나 봉선 언니 나오는 거 보자마자 폰을 꺼내가지고 찍는다고 찍었는데 앞부분 다 날아가고 혼자 요란 법석을 떨었어요. 은희 언니랑 수기 언니랑 봉선 언니 이렇게 셋이 무대에 서 있는 게 나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그래서 수기 언니는 셀럽5 언제 합류하시냐고요. 사실 공연 얘기는 여기서 끝인데 이게 공연이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너무 좀 당황했던 게 야광봉 불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제가 첫날 공연 끝나고 건전지를 바로 뒤집어가지고 놔두고 둘째 날 제가 새 건전지를 안 끼웠거든요.
왠지 그냥 그 썼던 건전지가 방전만 안 되면 하루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새 건전지를 가져가긴 했는데 괜히 쓸 수 있는 거 또 버리게 될까봐 다 쓰고 바꾸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쓰던 걸로 썼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게 마지막쯤에 그 야광봉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켜져 있는데 저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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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광봉 불빛이라는 게 막 다 같이 흔들고 이러면 좋기는 한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남들한테는 눈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풀카도 제 몸 쪽으로 붙여서 들고 야광봉도 최대한 내 몸 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드는데 노래 무대 제외하고는 일부러 건전지를 살짝 빼가지고 꺼놓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로 깜빡 이러길래 그냥 아예 빼놓고 있었어요. 그냥 불을 하지 말자. 근데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사는 법 할 때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 깜빡거려도 그냥 일단은 다 소진하고 가자. 다 방전시키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켜놓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둘째 날은 진짜 앵콜로 7도까지 불러주시고 마무리가 됐어요. 야광봉 건전지도 알뜰하게 다 썼다. 둘째 날은 그 7도 앵콜 할 때 은희 언니가 선우정아님 파트를 되게 멋있게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내가 그거를 영상을 찍었어야 됐는데 저는 진짜 은희 언니가 그 약간 재즈처럼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 그냥 좋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비보쇼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크레딧 그 스크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관객분들이 스크롤 올라가는 걸 끝까지 다 안 보고 나가시더라고요. 첫날에는 8시에 시작해서 10시 반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다들 뭐 차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는 크레딧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영화관에 가서도 어쨌든 끝까지 마지막에 제작사 이름 나올 때까지 다 보고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말 1층, 2층 할 거 없이 스크롤 올라갈 때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다 보고 마음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스크롤 마지막에 그 바이 컨텐츠를 비보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마지막에 사진 한 컷 딱 찍고 그러고 일어섰거든요. 그리고 끝나고도 이제 햄땡이님이랑 지천명님이랑 동생분까지 만나가지고 막 너무 좋았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지하철까지 갔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스크롤이 다 올라가고 나와서 자색 고구마칩을 수령을 하고 그리고 부기님이랑 만나서 지하철 가는 동안 또 수다 떨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번 비보쇼 후기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리가 이렇게 딱 되는 게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진짜로 이 3도 노래 가사 같은 거예요. 3도 내 안의 기쁨이 내 안의 행복이 내 안의 희열이 3도 내 안의 슬픔이 내 안의 눈물이 내 안의 애환이 3도 우리 내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얘기 이게 정말 모든 기쁨, 행복, 희열, 슬픔, 눈물, 애환 모든 감정이 다 쏟아지는 공연이었어요. 정말 공연 내내 얼마나 많이 웃고 또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저 똥구멍에 털 나가지고요. 은희 언니, 수기 언니 이런 저를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비보쇼 매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언니들이 준비를 하신 거 보니까 매년 했다가는 은희 언니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가지고 욕심은 못 낼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의 웃음과 저의 눈물 네 언니들이 다 책임지세요. 난 이제 언니들밖에 없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약간 공통된 후기가 있는데 첫날에 공연이 끝나고 나서 다들 너무 추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추위를 좀 많이 타기는 하는데 제가 앉은 2층 1열 센터 쪽이 약간 에어컨 바람이 막 이렇게 때리는 데였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지하철을 타도 좀 추위를 타가지고 긴 소매 옷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중간에 너무 도저히 추워서 못 참겠어가지고 긴 소매 옷을 꺼내가지고 주섬주섬 입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약간 눈치를 살짝 보더니 두 분 다 긴 소매 옷을 꺼내시더라고요. 세 명만 되게 추웠던 것 같아. 우리만 되게 바들바들 떨고 그랬는데 햄땡이님 앉으신 자리는 그렇게 안 추웠다고 했고 지천명님이랑 지천명님 동생이 앉았던 데도 조금 추웠대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긴 소매를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추운 그대로 그냥 보셨다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땡땡이들 이렇게 후기 같은 것도 보니까 너무 추웠다. 혹시 모르니까 다들 긴 소매 하나씩 챙겨와라. 이런 후기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그 후기에다가 인용을 달아서 진짜 제발 챙겨오시라고. 정말 너무 추웠다고. 그래서 이제 둘째 날도 저는 1층 뒷자리에서 보는데 그 자리는 생각보다 많이 춥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첫날에 2층에서 봤을 때는 제가 긴 소매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들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약간 추웠고 1층에서는 그 긴 소매 옷을 입으니까 적당한 정도, 적당한 온도에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틀 동안 비보쇼를 다시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떠올리니까 너무 또 즐겁고요. 제가 비록 목소리가 지금 쇳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너무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다시 제가 이렇게 즐거웠던 비보쇼 후기 요거를 제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막 제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내가 나중에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도망갈 구석을 하나 정도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쉴 정도로 너무 즐겁게 놀았다. 막 이런 날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고 그리고 듣기가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의 비보쇼 후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 할게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인스타그램은 팟캐스터 히미스타, 트위터는 히미스타 계정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 주에는 목이 좀 덜 쉰 상태로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